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캐대현 8경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최고점을 우뚝 서게 할 기록을 세우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명소 8곳을 들어 캐대현 8경이라고 하는데요. 캐대현 속 장소를 찾아 나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만 90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역대 최대인 2천만 명의 외국인이 관광을 한다고 하는데 경제 흑자가 자그마치 29조 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홍보 효과비 등등등을 제외한 순수 관광 수입만 따져 29조 원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50조 이상의 경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소비 또한 대거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체된 내수 경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K관광 또한 최고점을 찍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연이은 장애투쟁에도 정말 끔찍 않는 민심, 국힘 내부에서도 실패했다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회 인파는 인도와 3차선에 차가 횡횡 다닐 정도로 썰렁했고 경찰 추산 1만 명, 대폭망한 동원 인파였습니다. 더구나 장동혁의 연설은 전국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지지율마저 오르지 않자 국힘 내부에서조차 폭망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윤어게인, 이 집회에 윤어게인 그리고 성조기 등등 정말 구구들이 함께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51.4%, 국힘 27.4%로 지난주 대비 국힘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정청래 당대표가 정말 잘하고 있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약속을 지켰고 심지어 방통위 폐지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진수까지 날린 명실상부 최고 수훈갑이 바로 정청래 당대표죠.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94%의 압도적 지지, 엄청나죠?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는 이 모든 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지지율 떨어진 책임을 당대표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극우 매체와 국힘당 정말 결집해 총공격을 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부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네, 그 3,500억 달러와 관련된 공방이 지난 중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리얼미터가 주 초에는 강세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참석자들 출국했고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주 중반부터 총회 기조연설 또 안보리 회의 주재하고 관련된 뭐 악플이라든지 또 보수 언론의 뭐 총공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그 언론 환경은 조금 느슨하거나 좀 분열되어 있는데 보수 쪽은 완전히 총궐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보수 매체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일치단결해가지고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뭐 물러가야 된다, 독재다. 이재명 정권 이제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되었고요. 자, 모든 대통령들 취임하면 헌임은 6개월을 주죠. 그 기간은 어떠한 실수에도 비판 기사가 거의 달리지 않죠.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시작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정청래 당대표가 없었으면 그 공격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가 아주 막강하게 나감으로써 그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적폐들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상세 완충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정청래 당대표가 하사를 직접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들의 총공격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변동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꽃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잘한다 67.4%, 못한다 31.6%로 정말 엄청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당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는 세력들, 자 그렇다면 검찰개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방통위 없애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청래 당대표가 없었으면 하지 못했다.
했어도 대통령의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올 상황이죠. 지지율은 더욱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사를 전부 다 맞으면서 대통령에게 전혀 타격을 주지 않게끔 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막강한 당대표 귀한 줄 아시라 이런 말을 전하면서 부산도 지금 민주당이 거의 8%포인트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 46.6%, 국힘 38.4%, 박형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위협적인 후보죠. 현 시장이고 그런데 전재수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격차가 앞으로도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전하면서 단독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건성동이 구속됐고 이후 누가 구속되나 관심이 많은 상황에 후보군에 원희룡, 심우정 등등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정진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 정진석 공문 없이 대통령실 PC 초기화. 자, 특검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조직적 은폐 관련 진술.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바로 정진석이었어요. 정진석 명의의 공문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자, 이거 정진석이 그렇게 하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내란 우두머리급 재질로 정말 이거 증거인멸로 정진석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유공자 형님들, 저도 국가유공자, 전투유공자 형님들이 계셔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지 마이. 정동영이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개가 아이. 실탄 쏘지 마라. 실탄 저런 쏘지 마라. 게 무슨. 그랬어요. 실탄 쏘지 마라 그랬어. 이게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인은 사격을 하고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국가에서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개자식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탄 그냥 조금 진정하시고요. 행사를 해야죠. 네. 야, 진짜 살다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어른과 아이를 막론하고 지금 다 함께 하는 저 지역 축제 자리에서 쓴소리 하겠다고 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쌍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감정선을 유지를 못하는 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지역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윤학준 씨는 전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했는데 정말 똥별도 이런 똥별이 없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방 경계선에서 군사훈련을 좀 자제해라. 이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 놓고 총을 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보고 똥별이라고 그러죠. 정상이 아닙니다. 무기 도발을 하면 맞대응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이들도 함께하는 저 지역 축제에서 저런 상식밖의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인간 이하입니다. 이 윤학준이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며 서명한 그 국힘의 원외 70인 중에 한 명인데 정말 한심합니다.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의 영상 한번 보시죠. 갑자기 쌍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거 처음이에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들이 정파적으로 나누어져서 뭐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역 축제에서 남녀노소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 그런 쌍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어서요. 이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남양주시에서 60평생간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정치 현장에 참여도 하고 또 시민축제에 상당히 많이 참석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사석에서 빨갱이 소리 나오고 그래도 좋지 못한 소리가 나와도 사석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고 무던히도 참으면서 이렇게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공당의 위원장이라는 분이 3천여 명 정도가 모인 화도의 아주 대표적인 축제죠. 맷돌모로 마석 축제에서 그렇게 쌍욕을 해대는 것을 보고 참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망가지고 무너져도 우리 지역 시민들
이런 동네에서까지도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쌍욕을 해야 하는가. 참으로 암담하고 정치 현실에 개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이건 정동영 장관이 판단하실 일인데 이미 자료를 공유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일단 모욕죄 반드시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실탄을 장전 쓰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은 너무 왜곡입니다. 사실 왜곡. 휴전선에서 실탄으로 총기를 난사하지 말라. 평화에 위협이 되지 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그걸 같이 무조건 그냥 모든 군인들이 실탄을 장전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정동영 장관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